브라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삼바 축제와 아마존의 밀림, 세계 최고의 축구 실력이 떠오르십니까? 그 화려한 수식어 속에 6만여 명의 한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기술을 가진 브라질에서 손기술 하나로 그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들. 2013년 한국인의 밥상 해외 특집 2부, 브라질 한인들의 밥상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 남아메리카의 절반을 차지한 넓은 나라 브라질이 나옵니다. 하루 동안 꼬박 비행기를 타야 닿을 수 있는 먼 나라. 그 먼 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나 없이 한국 가요에 맞춰 길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브라질의 한류 열풍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 17살 소녀 가브리엘라가 있습니다. 엄마와 가브리엘라, 그리고 그녀의 동생은 한 가지 취향이 같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죠. Sempre, a gente sempre tem, a gente cozinha a maior parte do tempo comida coreana em casa, é muito gostoso. Eu gosto de comprar os produtos para fazer japchae, ou samgyeopsal, gosto também, ou spicy chicken, top, gosto também. 주방 입구에 가족의 한국식 이름이 적혀 있군요. 소영, 영, 나영, 송평. 영가족. 영가족. 영원히. 영원히. Soyoung, porque eu sou muito nova. So young. Mãe, como é que faz o molho mesmo? Pega na receita dele, vê o que precisa para eu já separar aqui. Açúcar. 2 de açúcar, 4 de açúcar.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검색해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잡채입니다.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단숨에 먹음직스러운 잡채가 완성되었네요. 젓가락 사용도 능숙합니다. 잡채에 삼겹살이 오늘의 저녁 메뉴입니다. 상위에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나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는 방식, 모두 브라질의 음식 문화가 아닙니다. Você comer a comida, você acaba aprendendo sobre a cultura do país. Kimchi, por exemplo, né? O porquê do kimchi, como ele é feito e por que existe essa comida, justamente porque faz muito frio, então eles precisam ter essa comida preparada que dure muito tempo para poder comer. 침대. 침대. 식탁. 식탁. 엄마. 할아버지. 언니. 아빠. 엄마. 한국어 실력도 만만찮네요. 새해보다 아저씨 보고 싶어요. 네네, 고마워요. 브라질 가정에 파고든 한식. 오늘의 현실이 낯선 이들이 있습니다.
50년 전 브라질에 처음 들어온 이민 1세대들이죠. ¿Cuánto es sí? Esse tá 3.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채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배추도 귀했고 무도 귀했고.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종류를 좋아하는지 얘네들이 벌써 캐치해갖고 그걸 갖고 와요.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배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모양새만 나도 얼마나 귀한지. 동서지간인 두 사람은 장을 보는 날엔 꼭 파스텔을 먹습니다. 중국의 춘권에서 변형된 브라질 거리 음식이죠. 80여 민족이 섞여 사는 브라질의 음식 문화는 매우 다양합니다. 너무 맛있다. 치즈가 들어갔고 이 맛에 먹는 거야 이거. 화려한 브라질 음식 사이에서 한국인의 밥상은 과연 건재할까요? 맛이야. 아주다. 좋아. trouxe mais coisa. mais aqui, ó. 브라질은 음식 재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민 초기 막상 한식을 차리려니 쉽지 않았죠. 고춧가루가 제일 아쉬웠습니다. 못 먹어요. 큰일 나요. 재채기예요. 아니 재채기 나면아 아우 큰일 나 매워. 병나요. 남아메리카는 고추의 원산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춧가루는 없죠. 사시사철 고추를 구할 수 있으니 브라질인들은 굳이 고추를 말려 가루로 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다. 우린 손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고춧물로 김치를 담굽니다. 예전엔 밤새 고추를 다지느라 눈물도 많이 흘렸죠. 이민 왔을 때 고춧가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를 갈아서 쓴 거예요. 물김치와 흡사한 브라질식 포기김치입니다. 조금 쌀이 좀 길지요? 네. 그렇다고 여기 저 알라미살은 아니에요. 이것도 수전미예요. 요거를- 우리 배 타고 오면서 그 알량미 먹었던 생각하면은 밥을 먹다가 웃으면 밥알이 후루룩 날아갔다고 배에서. 그래가지고 막 배꼽 잡고 웃고 그랬는데 후 불면 날아가는 쌀로 밥은 해 먹어도 떡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과 가루를 넣으면은 약간 이게 물기를 좀 없애주잖아요. 그리고 그 가루가 들어가면은 이 윤기가 나요. 떡에 쫄깃쫄깃한 맛이 나요. 브라질의 식재료를 섞으니 가래떡 비슷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정초가 되면은 떡국 차례를 지내는데 떡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국을 만든 거죠 우리가. 이걸 만들 적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하자. 네, 영락없는 가래떡입니다. 이 떡국 한 그릇 놓고 첫 차례를 지낼 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땐 이민자들 대부분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죠. 딴 집에서 바느질 거리를 갔다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속도가 빨라갖고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애들도 조금 옷도 사입히고 뭐 학교도 제대로 보내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생활이. 브라질 조기입니다. 한국 것보다 길쭉하고 크군요. 조기알만 따로 빼서 조기알 젓갈을 담굽니다. 지금은 고춧가루를 원 없이 쓰지만 옛날엔 소금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기온이 높아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켰죠. 제일 귀한 게 메리치젓이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메리치가 없으니까 조그만 생선 사르지냐라고 있어요. 그거를 소금에 팍 절거가지고 색힌 다음에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물을 받친 다음에 그걸로 김치를 담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걸 봤거든요. 처음부터 와서 안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재료 가지고 헌대는 그 어머니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브라질의 풍부한 식재료로 어떻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내느냐? 그 답은 손끝의 감각으로 재료를 응용하고 조합한 지혜에 있었죠. 알을 뺀 조기의 뼈와 살은 채소를 넣고 푹 끓여 육수만 뺍니다. 돈이 없을 땐 어린 자녀들의 영양 보충제로 만들었던 조기 국물입니다. 그걸 먹고 자란 딸은 벌써 40이 넘었죠. Tá bom? Que acha? É bom, mas eu não lembro. Cresceu bastante. (1963년에) 브라질 이민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공식적으로 치룬 첫 이민이었습니다. 조중환 씨 가족은 그때 배를 타고 브라질로 왔죠. 그리고 이제 그때 10살 먹었던 애들이 와가지고 결혼해서 60살이 되는 거예요. 한갑이 돼가요. 너무 깜짝 놀래고 그래서 옛날 배 타고 오면 얘기를 해요. 아유 언니는 그때 어땠고 뭐가 어땠고. 근데 10살 먹은 애.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브라질 이민 계획이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되어 12월 18일 첫 이민은 농업 이민이었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거대하고 낯선 땅에 가려면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죠. 모두 103명의 이민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50일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브라질 산토스 항을 향해 갔습니다. 멀지 않을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0년. 그 사이 20대였던 청년은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거 다 일했어요. 아, 숲이요? 예. 보스에서 내려가지고 10리를 걸어 들어간다고. 60년 초에는 우리가 군대에 있었지만 그 뭐 나가서 해먹을 게 없잖아요. 예, 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게 걔도 뭐 브라질 하면 아마존밖에 연상을 못하지만 걔도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니까 거기 가면 뭐가 돼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젊었으니까 뭐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광복과 함께 한국 전쟁을 경험한 젊은이들은 혈기왕성했습니다. 저 셋째하고 나하고 집 진 거야 이거. 아, 이거를 이 집을 짓느라 3개월이 걸렸습니다. 주변엔 집 하나 없었죠. 일본 사람들이 나하고 이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 왜 미친 사람이냐? 일본 놈들은 개천가에다가 집을 짓고 살거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지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우물을 파고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착한 일본인들이 소개한 땅이었습니다. 이 밑이 다 개미집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말이야 저 개미약을 뿌려야 돼. 근데 난 그걸 몰랐거든. 그래서 실패한 거야. 개미가 저기서 나오잖아. 네.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석유를 집어넣고 불 질러. 그럼 저업장에서 또 나와. 그럼 저업장 가서 또 불 질러. 그러면 저업장에서 나와. 저업장에서 불 지르면 또 저업장에서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판단하기는 이 땅 밑에는 개집밖에 없구나 말이야. 개미집밖에 없구나 말이야.
첫 공식 이민은 실패했습니다. 1차 이민자들은 농업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상파울로로 향했습니다. 농업 이민의 실패가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선택. 브라질에서 한인들의 존재는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103명이었던 브라질 한인은 6만 명으로 늘었고 상파울루의 패션거리 브라스의 상권은 60%가 한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인들은 이제 브라질의 유행을 선도하죠. 농업에 실패하고 도시로 온 한인들에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스를 걷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의류 행상들, 일명 벤데입니다. 이자씨도 벤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장의 제품을 소매점과 연결해주는 중간 상인들이죠. 이들은 옷의 견본을 가지고 의류 매장을 돌면서 가격을 흥정합니다. 한인들은 이 벤데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얼마? 한 찰로 그 13원. 이거는요? 요거는 12원. 최저 가격 얼마까지? 이게 13원, 이거 22원에 팔던 거예요. 벤데는 유행을 가장 빨리 파악합니다. 그 역할을 한인들이 주도하죠. Paula, você gostou? Ou não? Tem que ver se agora tem pedido, né?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알았어. 가져간 물건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갈게. 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어느 집에 몇 장 팔았다. 그러면은 그래? 굉장히 좋은 물건이야? 그럼 어디 한번 봐? 왜 나는 안 줘? 이래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심리를 내가 이렇게 당겼다 하는 거죠. 그게 밴드 그거예요. 어디가? 야! 왜 거기 있어? 그래 장사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왜 몰려다녀? 잘하면 한 건이야. 알았어? 한 건 해야지. 나이들이 다 65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젊어요. 너무 젊으신데. 이렇게 좋게 살잖아요. 현재 활동하는 한인 밴드는 무려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나 밥 줘. 배고파 죽겠어. 장사 많이 했어 오늘? 많이 했죠. 네, 어서 오세요. 저도 밴드 해봤죠. 한 5년 해봤어요. 가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용기가 있어요. 이게 이 밴드라는 게 이 소개업하는 게 자기가 알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야 이건 난 못하겠다 그러면 관둬야 돼요. 이건. 그게 그 개성하는 사람도 그거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류 매장 2층 김강 씨의 주방입니다. 김강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밴드들과 점심을 함께합니다. 요리도 직접 합니다. 맛이시라는데 이제 닭 요리 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오이 맛이 나요. 이렇게 오래 삶으면. 네. 한국의 밥 같은 거. 그렇죠. 밥 같은 거. 네, 요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영양분에서도 제일 좋은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요거는 싼 채소가 좀 비싸요 이게. 네. 이거 나온 부분을 다 깎아야 돼요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무슨 독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조금. 그래서 그걸 깎아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독성 같은 거 빼는 거.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입니다. 브라질의 육류 가격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로 매우 저렴합니다. 넓은 땅에서 오랫동안 축산을 장려했기 때문이죠.
닭볶음탕에 마시스를 넣으면 감자와는 또 다른 맛이 있죠. 김강씨만의 요리법입니다. 이게 옛날엔 이만했어 이게. 이만한 걸 사왔어요. 이만한 걸 사오다가 이제 힘을 주니까 툭 문드러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또 작게 이렇게 작게 하니까 이게 힘 주는 최고. 이게 저는 큰 통에다 가뜩 넣고서 그 잡아두려면요 이게 든든해야지 돼 이게. 그 여자들 하기 힘들겠지? 양이 많아가지고.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명은 먹을 거요. 밥도 있으니까. 그의 가게는 밴드들의 고향의 식당입니다. 이게요 감자가 더 딱딱한데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시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끓이는데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 데는 괜찮아요. 뚜껑 닫고 여기서 이러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괜찮죠 고기가? 브라질 이민 40년의 노하우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이 국물 자체를 많이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국물 좋아하거든. 그 여기 지금 마늘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푹 삶아 놓으면요 괜찮아요. 요거 보세요. 조그맣죠? 고추 자체가. 근데 이거는 하나를 먹어도 굉장히 두다네요. 요 고추만 뽑아 먹는 새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새인데 까만 게. 요즘 이 고추만 뽑아서 먹어요. 그래서 야 저거 저 새는 잡아서 먹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식 갈비찜에 브라질의 매운 고추 양념을 넣었습니다. 이 역시 김강씨만의 요리법이죠. 저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리 반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들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래도 이제 그 양래를 안 하던 분들도 일주일 정도 되면 한 번씩 오고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 식사도 이제 그 제 차하고 나 둘이서만 앉아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들어가서 식사.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세요. 닭도리탕하고 갈비? 갈비. 오, 내가 갈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우 너무 맛있어. 다 떨어져서. 브라셀에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어딜 가나 의류 매장뿐이죠. 그래서 밴드들은 끼니 챙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맛있다. 많이 먹을 저녁 먹지 말아야 되겠다. 브라질에 발을 디디면 그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게 밴데라. 필수 코스예요. 네. 밴데를 안 하면 브라질을 모르고 말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밴데예요.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싫다고요, 싫다고. 이렇게 들어오지 마, 안 한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지 이제. 예. 그렇죠. 울고 울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주인은 저 뒤에서 얘를 쳐다보잖아요. 나오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운다고 속이 상해서 그런 게 밴데예요. 거절을 당할 때마다 한인들은 한 끼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 힘으로 또 밴드들은 거리로 나갔죠. 누군가 만들어준 한 끼 식사는 한나절을 지탱하게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50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 이민이 실패했을 때 그 누가 지금의 성공을 상상했을까요? 한인들의 성공은 브라질 음식 재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브라질 정육점에 가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Esse aqui, ó. Esse aqui, o coreano gostar muito. Esse. Panceta, tá? Onde é? Como é que fala panceta aí em coreano? Samyansan, esse. Samyansan. 삼겹살. Samyansan. Esse aqui, 갈비. 갈비, né? 갈비. Esse daqui, boksan. Coreano comprar bastante também. Bastante restaurante coreano. Também. Hoje também muito consumo brasileiro. 예전에는 안 먹던 부위도 지금은 소비됩니다. 이 꼬리는 50년 전에 브라질 사람은 안 먹었어. 다 버렸어. 이 중요한 거를 소를 잡으면 이놈을 다 버려. 그러면 우리는 그 소 잡는 데에 가서 이거를 얻어다가 국을 끓여 먹지요. 꼬리탕.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지금은 굉장히 비싸요. 옛날에는 50년 전에 버렸어. 얘들도 이제 해먹어. 감자 넣고 이렇게. 예. 이렇게 뚜리빠 5kg. 오늘은 이것저것 사는 게 많습니다. 돼지 순대 하려고 돼지 창자, 돼지 처녀, 간, 허파, 혓바닥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섞어서 이제 순대 만들으려고. 브라질에서 만들어지는 순대라 참 자못 궁금하군요. 상파울루에 있는 부인회관 앞마다입니다. 부녀회가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곳이죠. 얘들이 곡물을 먹기 때문에 곡물로 씻어야 그 미끈미끈한 게 없어진답니다. 밀가루에 생강즙과 양파즙에 소금까지 넣고 씻습니다. 파는 순대도 시장에 있는데 이 창자를 우리처럼 이렇게 오리지널 쓰질 않고 소세지 만드는 인조 순대, 인조 껍질 있지? 그걸 사다니까 입에서 껍질이 놀지, 맛이 없지, 구수하지가 않지. 돼지 냄새가 안 나게. 돼지 피도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이제 양념을 가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이 돼지 피 구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를 날거를 못 팔게 돼 있어갖고 이거 한국 분이 저기를 도살장까지 가서 이걸 받아다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주문할 때 막 100kg씩 사서 냉동에다 냉동해놓고 써. 먼 데 가서 도살장에 가서 가져오니까. 예? 돼지머리 고기까지 들어가 그야말로 온갖 재료가 다 동원됩니다. 일로 와. 너는 절로 가고 너는 일로 와. 알았어. 기운주 씨의 진두지휘가 시작됩니다. 만족가가루를 다 찾아와.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회장님 끈 잘라온 데는 어떻게 했어? 다 잘라. 갖고 와 빨리. 이거 순대 넣어야지 하나. 회장님도 해보셨어? 아니 순대 쉴 틈을 안 주셔. 집에 가서 순대 잘라갖고 뺑뺑 돌려 그냥. 하고 일하면 밤새 먹고 같이 세워야 돼요. 뺑뺑이 돌려. 이게 기운주 씨가 음식을 할 땐 모두가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으로 딱 잡아요. 한국에서 그러겠다. 야, 쟤네들 할 일도 없지. 거기까지 가서 뭐 순대까지 만들어서 먹는다 그래. 아이고 참나. 동대문시장으로 사 먹으러 오지. 동대문시장으로 사 먹으러 오지. 브라질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비행기로 24시간. 순대를 먹으러 가기엔 좀 먼 거리죠. 브라질에서 제대로 된 순대를 먹으려면 부인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식당에서도 잘 먹을 수가 없죠. 전직 부인회장인 기운주 씨는 이런 음식 만드는 데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큰 행사 땐 모두 그녀의 지휘 아래 움직입니다. 강정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온갖 견과류와 튀긴 찹쌀이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그걸 배워 강정 명절이면 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순서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먹을 수 있지. 아무나 이렇게 해먹는 게 아니야.
기운주 씨는 어쩌다 브라질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민 올 때 내가 이민 안 간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한복 입은 게 이뻤던 게지. 당신은 이민 가서 한복만 입고 돈만 받아. 내가 미싱 고쳐가지고 거기 미싱방이 없다니까 내가 돈을 벌을 테니까 이랬어요. 미싱을 가서 고치고 왔는데 영화만치 물어봐서 그때 당시에 600원이라는 돈을 받아왔는데 그게 거의 한 달 생활비가 되더라고. 뭐가 고장났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다야 그냥 먼지 껴서 떨어졌어 이러더라고. 브라질에 오기 전 그녀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의류업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와서 시행착오가 많았죠. 지금은 남편을 뒤에 세우고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매끈하게 이걸 해야지 그냥 막. 근데 남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 바느질집이나 은행 갔다 가잖아, 와주면 은행. 은행은 은행 그냥 막으러 가고. 그래서 샷다맨이라고 그래. 복 받으셨네요, 남자분들은. 남자들이 샷다맨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브라질에는 여자가 최고야. 멍치는 게 그만. 의류 행상도 매장 운영도 브라질에선 여자들이 주도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땀만 저기 치수가 똑같잖아. 한석봉 어머니인데. 내가 한석봉 엄마야. 앞에 보시오. 맛이 찌그러져요. 고향 생각나요. 나지요. 고향 생각나지요. 옛날에 언니들 시집갈 때 그 집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기 온 지 50년 됐어. 우리가 50년. 내 엄마가 해주시던 거. 송편하고 이런 거 하고 그냥 그 명절 때는 도구로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이렇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막 꺼내서 이렇게 접시 담아주시던 거 이런 거 저런 게 그냥 생각나죠. 그 생각하면 뭐야 눈물 나와요. 밤엔 재봉틀을 돌리고 낮엔 옷을 팔았습니다. 청춘이 멀어지니 고향 음식만 기억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작물 만지오카입니다. 이거 깐 거 우리 긁어야지. 삶는다. 삶을래. 만지오카. 이거는 이 작물이 너무 잘 돼서 처음에 브라질에 오니까 그냥 일하는 아이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365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심어놓고 하루에 하나씩 파먹어요. 이게 뿌리 작물이거든요. 예, 이게 배가 든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 당시에 느끼기에 브라질 사람 참 게을르다 이제 그렇게 느꼈죠. 음식은 사람의 성격과 지능, 습관을 결정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성정을 가졌죠. 한국말로 내일 그러면은 아마냥이라는 단어가 내일이에요. 대화를 하면은 이 브라질 사람은 아마냥. 아니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왜 아마냥이야? 그렇게 느긋해. 아주 느긋해요. 아마냥이 내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마냥이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어. 그게 기다려야 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거네요. 터지죠. 우리는 빨리빨리잖아. 정반대지. 만지오카 가루에 비트 우린 물을 넣습니다. 브라질식 송편을 만들 겁니다. 이건 콩고물을 대신해 송편 속에 넣을 재료입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렁지 비꼬라고. 그렁이라는 거는 요런 그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요런 이 콩알. 그 이름이 비꼬. 밤 맛이 나요. 이게 맛이 꼭 밤 같아요. 밤이야? 작은 밤이야. 맛있잖아요. 삶은 그렁지 비꼬가 송편소입니다. 너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모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회자 좋구나 차차차 만화방창 그 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내가 기회장하고 놀다가 사람 변하겠어. 차차차 노래에 맞춰 소가 완성됐습니다.
부인회 회원들이 모여 송편을 빚습니다. 만지옷과 반죽에 그렁지 비꼬로 만든 소가 들어갑니다. 기은주 씨는 송편 빚는 법을 상세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배우는 분들이 나이가 꽤 있네요. 회장님, 요렇게? 그렇지, 그렇게 빚어놔. 왜냐면 여기 끝이 이렇게 이제 납작하면 만두 같아. 이렇게 입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통통한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자. 아니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셨길래? 시집살이 안 했어요. 시집살이 안 한 사람들 되셨어요? 아니 시집살이를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 아니 와서 일해 먹고 사느라고 송편 빚을 새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거 사 먹고 그 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손으로 근데. 이렇게 오그려 이렇게 하고 고무를 집어넣어. 난지 요즘 이제 송편이 지금 많이 여기서 나오지. 우리 불러가지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죠. 이게 뭐 그러면 반대다. 송편 빚을 새도 없이 바빴던 시절, 한인들은 자립하기 위해 뭉쳐야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계모임이었죠. 우리가 계모임이 왜 시작됐느냐? 우리는 이민을 왔기 때문에 여기 집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럼 한국 같으면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신용담보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민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거가 없잖아.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은행 돈을 빌려다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돈들은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개들을 모았어요. 집에서 바느질 하던 사람이 개 타고 돈 좀 모으면 또 가게 얻어 갖고 나가고 이렇게 됐어. 바느질과 행상만으로 가게를 차리기엔 모자랐습니다. 계모임은 이민자들의 사금융이었죠. 계모임이 있는 날에는 같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송편도 그중 하나였죠. 잘 됐어. 반죽이. 맛있다. 쫄깃쫄깃 맛있게 됐어. 한국 거는 맵쌀로 하고 요거는 전분에서 쫄깃쫄깃해요. 우리 둘 생각이 잘하는 사람한테 전수해주자. 그래서 지금 요리 강습을 부인회에서 해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고추장을 어떻게 담는지 김치를 어떻게 담는지 모르는 거야.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해서 계모임을 할 필요가 없어진 지금, 함께 해먹던 음식도 점점 줄어듭니다. 애써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이 음식의 역사를 알까 싶은 게죠. 한국에서 이민 올 때 이거 백찜으로 가져온 거야.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잠바. 오래됐지 이거 이민 올 때 가져온 거니까. 이민 올 당시 브라질은 고층 건물에 냉장고와 TV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입고 간 옷을 무엇보다 좋아했죠. 옷감과 바느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허구한 날 밤낮으로 발버댔어. 내가 고무줄로 말이야. 낡은 재봉틀 한 대가 33년 만에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으로 이제 잡지 보고 이 나라 유행대로 보고 했는데 점점 유행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발빠르게 유럽에 가서 모델을 가져오고.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브라질 이민의 역사가 그랬죠. 발기술이 뛰어난 브라질인들은 한인들의 손기술에 매료됐습니다. 그 손기술은 한국 음식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난 50년간 브라질 한인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강남으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잠깐 찍어보세요. 아 오늘은 진짜 너무 이쁘게 아니 항상 잘 나왔다고 해야지 오늘만. 아 이렇게 콩나물이 좋아요. 콩나물이 좋아요. 이 손이 많이 가갖고 진짜 참 힘들어요. 식재료가 풍부한 브라질에서 콩나물만큼은 매우 귀합니다. 이 작은 봉지가 우리 돈으로 2,000원이나 합니다.
콩나물이 이 브라질에서는 되게 귀한 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재배하시는 게 없어갖고 되게 힘든 아주 귀한 제품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콩나물이 두부보다 비싼 나라는 브라질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브라질이 콩나물 키우기가 힘이 들어요. 콩은 굉장히 싼데. 조형대 씨는 브라질에서 콩나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점, 한국 식당은 뭐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즐겨 먹으니까 나가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 중국 슈퍼들 있어요. 중국 슈퍼들에 많이 가고. 조형대 씨의 콩나물 공장입니다. 브라질의 콩 생산량은 세계 2위입니다. 가장 흔한 게 콩이죠. 그런데 그 많은 콩 중에 콩나물을 만들 수 있는 콩은 거의 없습니다. 콩이 이제 수확할 때 대형 추수기를 하니까 콩나물이 그냥 거의 다 깨져버려요. 콩 자체가 이제 막상 보면 모르지만 나중에 불켜놓고 보면 콩이 이제 다 깨져버리니까 이제 씨앗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콩이 안 되는 거죠. 브라질에서는 콩나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물도 비쌉니다. 한국 물하고 좀 많이 틀리죠. 한국은 웬만하면 염분기는 없는데 이 나라는 염분기가 많아요. 한국 물만큼 좋은 게 없네요. 그럼요. 한국 물만큼은 사실은 물만큼 좋은 거가 없는 거가 지형적으로 그렇잖아요. 한국은 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돌이 많으니까 당연히 물이 깨끗한데 남미는 오면 그냥 흙탕물밖에 없잖아요. 콩나물을 키우려면 물도 정수해야 합니다. 이러니 브라질 콩나물이 비쌀 수밖에요. 조용대 씨의 고향은 영덕 근처의 바닷가입니다. 그가 보고 자란 동해와 브라질의 바다는 많이 다릅니다. 수산시장에 가면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칠레산이에요. 칠레 양식연어. 양식연어. 이렇게 딱 잡고 바다 멀리 나가서 잡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 이름으로는 멍텅구리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 반짝반짝 빛나는 건 무조건 무니까. 근데 맛은 고등어 맛이에요. 고등어 맛. 수산시장에서 아귀를 샀습니다. 친구들과 콩나물을 듬뿍 넣은 아귀찜을 해먹을 생각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아구를 안 먹어요. 거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고. 이게 그야말로 웰빙 콩나물이에요. 진짜 그렇네. 이게 콩나물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게 퍼진 거는 처음 봤어요 지금. 한국에선 아귀가 귀한데 브라질에선 콩나물이 귀합니다. 아귀찜에 이렇게 콩나물을 많이 넣는 것은 이곳이 콩나물 공장이라서 가능한 특권이죠. 생선도 싱싱하고 콩나물 재료가 좋아갖고 굉장히 맛있어요. 브라질 한인들이 의류업으로 성공하면서 과거의 농업을 새롭게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이곳은 더덕밭입니다. Nossa, tão grande, não? 더더?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uns 8 anos. Ou uns 8 meses. 8 meses. 8달. 덥잖아요. 여기 겨울이 그냥 우리 봄, 가을 추위니까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여기 쑥은 바로 못 먹어요? 먹어요. 쑥이 좀 써요. 그래서 삶아서 이렇게 하루씩 울고요. 물에다 담가서. 개떡을 할 적에도 하루를 울거든요. 써서. 쑥이 꼭 한국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된장 좀 퍼야 되겠는데. 예. 여기 이거가 저거 진짜로 맛.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담근 된장입니다. 색깔만 봐도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느껴지네요.
역시 이제 옛날 된장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릇그려 해가지고 색깔도 이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한국에서 요즘에 맛볼 수 없는 어렸을 때 맛보던 된장 맛이라고 그래요. 항아리 대신 올리브를 숙성시키는 생고무통에 된장을 담갔습니다. 된장 푼 물에 쑥을 넣습니다. 여기가 태평양 건너 브라질인지 한국의 어느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된장국 하나면 그곳이 바로 한국이죠. 좋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옛날 그 맛. 브라질의 콩과 쑥으로 끓여낸 한국의 쑥국입니다. 플러스 의류 거리의 하루가 다시 바쁩니다. Entrei. Quanto metro? Assim, colorido, todo isso pesa. Tá, pronto. Subi a almoçar agora. Subi a moça. Almoçar sushi. Fome? Fome. É? Fome. Hoje, kimchi come em cima, vai. Tá bom, obrigado. Vamos, tá. Entrando. Vamos. Ah, obrigado. Você, kimchi jjigae. Kimchi. Kimchi jjigae fazendo. 아, fazer o kimchi agora? 우리 애가 김치찌개 굉장히 잘해요. 옛날 가르쳐서 잘해요. Fazer sopa do kimchi, né? 신김치에 물만 부어서 끓였는데도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김치찌개는 브라질 직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엔 김치를 대강 씁니다. 찬밥을 넣는 걸 보니 김치 비빔밥을 하려나 싶은데요. 요리법이 좀 특이합니다. 달걀과 만지오카 가루를 넣고 한데 비빕니다.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요? 김치에 비빈 밥을 한 숟가락씩 기름에 튀깁니다. 브라질 직원들이 즐겨 먹는 김치 비빔밥 튀김입니다. Muito. Muito. Eu adoro comer que bolinho de quití com cerveja. Eu quando começo a comer um bolinho de quití não paro. Tem que comer 4, 5. 김치. 기은주 씨네 가게에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Muito gostoso. 김치 하나로 모두가 만족한 식사를 합니다. Vermelho. 고추? 고추장, 고추장. É, eu também faço. 아, 고추장. Não sei do nome. 몰류지, Kiti. 고추장. É, kiti. Isso. 고추장 também você gostou? Sopa, né? Cabeça também você? Não é tinta? Não, natural. Natural. Isso é o quiti. 부인회관 텃밭 가득 상추가 잘 자랐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럼 브라질에서 근데 웬 장독이에요? 우리가 된장 고추장을 이 장독에 담으면 더 맛있거든. 플라스틱에 담으면 음식이 색깔이 죽고 이렇게 상해. 근데 이게 장독에 독에다가 된장 고추장 하면 그대로 색깔이 있어. 브라질에는 항아리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죠. 까맣게 하고 향이 나기 위해서 커피를 넣습니다.
커피를 듬뿍 넣고 수육을 합니다. 족발집이라니까 까맣게 삶아놓잖아. 그걸 한국에서는 짜장을 넣고 까맣게 만들지만 여기는 짜장이 비싸니까 커피를 넣고 만들어. 커피가 더 싸니까. 오늘 부인회의 음식은 돼지 수육입니다. 브라질 이민 50년의 역사를 정점에 올린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내는 고향의 음식들은 녹록지 않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만찬입니다. 토마토 농사 짓는다니까. 젊었을 때는 브라질 음식이고 뭐 이태리 음식, 외국 음식을 먹었는데 70이 되면서 자꾸 옛날 고향의 음식, 김치 생각도 나고 된장국 생각도 나고 그렇게 자꾸 음식이 바뀌어요. 네, 입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거. 소가 핥은 머리처럼 결국엔 제 몸에 각인된 것을 향해 기우는 섭리. 음식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80여 민족이 섞여 사는 땅 브라질. 남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넓은 땅에서 손기술 하나로 그 존재감을 드러낸 한인들. 그들은 브라질의 풍부한 식재료를 한식으로 재조합해 우리 음식의 정체성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50년이 기대됩니다.